스스로 핵심 정리 서아시아 인도 지역의 역사에서 서아시아의 여러 제국에 대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시리아와 서아시아의 통일이 먼저 나와 있는데요. 아시리아가 티그리스강 유역의 작은 도시 국가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아시리아는 기마전술하고 철제 무기를 가지고서 이 기마병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기에 플러스 전차를 바탕으로 서아시아의 상당 부분을 통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통일한 후에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로와 역전제 또는 역참제라고 하기도 하죠. 역참제를 정비하고요. 전국을 주로 나누고 총독을 파견했어요. 그리고 곳곳에 지구라트를 건설하고 왕립 도서관을 세워서 학문 발전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촉진을 하는데, 특히 이 왕립 도서관 같은 경우는 수도인 니네베에 건설을 합니다. 니네베에 건설을 했는데, 이 아시리아 같은 경우는 피정복민에 대해서 되게 강압적인 통치를 했어요. 강제로 이주시킨다거나 학살을 한다거나 무거운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하는 이런 강압적인 통치로 인해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멸망한 후에 이 지역을 새롭게 다스리게 된 거는 바로 키루스 2세에 의해서 제국의 기틀이 마련이 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이제 서아시아 세계를 통일을 하는데,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전성기를 구가한 왕은 바로 다리우스 1세입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1세 때 이제 대제국이 건설이 되고요. 그리고 이 다리우스 1세가 바로 수도인 페르세폴리스를 건설을 합니다. 페르세폴리스의 왕궁 같은 거 건설하고 계획 도시로 정비를 하는데요. 이 다리우스 1세 때 20개 주의 총독을 파견을 하고 감찰관을 파견을 해서 그 감찰관을 왕의 눈 또는 왕의 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눈과 왕의 귀라고 불리는 감찰관을 파견해서 총독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로와 역참제를 정비해서 도로를 왕의 길이라고 하죠. 수사와 사르디스까지 연결돼 있는 왕의 길을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화폐 및 도량형 제도를 정비해서 중앙 집권화하기 위한 그런 체제 정비를 하고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정책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수능에도 기출이 많이 됐던 내용은 바로 관용 정책입니다. 아시리아하고 비교해서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관용 정책이라는 거는 아시리아는 지금 그러니까 강압적인 통치를 했다고 했잖아요. 피정복민에 대한 강압적인 통치하는 것과는 반대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정복한 피지배 민족의 전통과 신앙을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기도 하고 그들의 문화를 제대로 누리는 것을 인정한 그런 왕조여서, 그리고 페니키아인들이 이때 이제 무역 활동하는 것도 보호를 해서 200년 동안 통일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다리우스 1세부터 영역을 확장하는 그 과정에서 지중해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스하고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하고 전쟁했는데 거기서 이제 패배하여서 쇠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케도니아에서 일어난 알렉산드로 왕에게 정복을 당해서 나라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르티아로 넘어갔는데요.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후에 박트리아와 이제 여러 국가로 이제 분열이 되거든요. 분열이 되는 이 이란 지역에서 이란 계통의 종족이 새로 나라를 건국한 게 바로 파르티아입니다. 파르티아인데요. 파르티아 같은 경우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페르시아와 문자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기원전 2세기경에 대제국을 건설을 해서 페르시아가 하듯이 했었는데, 이 수도인 크테시폰을 중심으로 동서무역로 장악하면서 중개무역으로 번영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지중해에 너무 강력한 대제국이 들어서게 되면서 그 대제국과 계속 격돌을 하게 되죠. 그 제국은 바로 로마죠, 로마. 그래서 로마와 계속
격돌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대립해서 쇠퇴하게 됩니다. 대립으로 쇠퇴하게 돼서 이 사산왕조, 결국에는 사산왕조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왕조의 부흥을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이 지역에 새로운 왕조 국가로 자리를 매김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하고 인더스강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파르티아와 마찬가지로 로마와 대립을 하지만 초반에는 되게 막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샤프로 1세 때 로마 황제를 굴복시킬 정도로 되게 그러니까 강력한 나라로 성장을 했었죠. 지방의 총독도 파견하고,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 때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때 생겼던 종교인 조로아스터교를 국교화합니다. 조로아스터교를 조로아스터교를 국가의 종교로 삼고요. 페르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중개무역 역시 번성을 했는데 이 로마와의 지속된 대립, 그다음에 로마가 멸망한 후에도 동로마 제국은 남아있잖아요. 동로마 제국이 이제 비잔티움으로 이름을 바꿨죠. 비잔티움 제국과의 전쟁으로 약해져서 결국에는 651년에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부터 파르티아 사산왕조 페르시아까지 이르기까지 페르시아의 문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때 생겨난 종교, 바로 조로아스터교죠. 이 조로아스터교는 사산왕조 때 국가의 종교로 자리매김합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종교적 특징은 바로 이원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이원론적 입장이라는 건 뭐냐? 천사와 악마,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죠. 그래서 사실 조로아스터교의 신은 아우라 마즈다라고 하는 선신이에요. 선신, 착한 신. 착한 신이 있다라는 거는 악신도 있다는 얘기죠. 나쁜 신, 아리만이라고 하는 악신. 그래서 이런 선신과 악신의 구분, 천사와 악마의 구분, 천국과 지옥의 구분, 이런 이원론적 입장은 유대교나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에도 있는 개념이죠. 특히 천사 악마 개념, 천국 지옥 개념, 그래서 유대교와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에 영향을 준 종교가 바로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자, 이러한 페르시아의 국제성은 여러 민족의 문화가 융합돼 있고 세계주의 여러 문화가 융합돼 있어서 왜 은그릇이나 유리그릇, 뭐 견직물 이런 도자기 같은 게 동아시아에까지 페르시아의 그런 양식이 영향을 줄 정도로 국제적이었는데 이러한 국제적인 성격은 종교에도 나타나거든요. 특히 사산왕조 페르시아 때 여러 종교를 짬뽕한 마니교라는 종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니교는 조로아스터교를 기본으로 해서 네스토리우스파 크리스트교에 인더스강 유역까지 더 넓은 대제국을 건설을 했었잖아요. 사산왕조가. 그래서 인더스강 유역을 통해서 불교의 영향도 받거든요. 그래서 마니교는 조로아스터교의 크리스트교, 불교가 다 짬뽕되어 있는 그런 세계주의적인 종교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산왕조는 조로아스터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마니교는 이단으로 탄압을 받게 되죠. 어쨌든 이때 사산왕조 때 등장을 하고요. 이 페르시아 문화에서 건축과 공예도 많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은그릇, 유리그릇 뭐 이런 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아시아 여러 제국에 대한 정리였습니다.